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영화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해군 측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개봉을 막으려는 시도는 법원에 의해 막혔지만 개봉 직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극장 체인이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영화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화계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만든 백승우 감독 그리고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을 제작하고 있는 윤기호 PD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백승우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5일에 개봉이 됐고요. 상영 중단 통보는 7일이었던가요? 8일이었던가요? 6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네.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 사실은 예매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환불 조치까지 해가면서 다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상영이 되고 중단이 된 건데 그 보시기에 어때요? 흥행 성적이 안 좋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개봉 날 뭐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일단 다양성 영화를 저희가 1위를 했었고요. 예. 그때 저희가 한 30개관 정도에서 전국 30개관 정도에서 했었는데 2위가 이제 왕가희 감독님의 그 일대종사였는데 그게 한 120몇 개관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꽤 잘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지난 5일 개봉될 때 전체 상영관 수가 모두 몇 개였죠? 약 30개관 정도였었고 그 중에 그 메가박스가 한 24개관 정도로 열어줬었거든요. 예, 근데 그 24개가 다 닫혀버린 거군요. 그렇죠. 네. 그제였죠. 영화인들이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면서 메가박스에 요구한 것이 그 메가박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단체의 항의, 그 실체를 밝히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영화인들은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밤 늦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하러 급하게 갔는데 예.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몇몇 단체들이 위협을 해서 일반 관객들이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협을 줄 정도였었으면 물론 그렇게 처리한 건 잘했지만 그 얘기가 들어오는 상영관만 내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내린 거거든요. 일단 예. 그게 이상하고 두 번째는 그 정도 위협을 했으면 그거는 어떤 뭐 보수 집단 같은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인데 예. 그럼 우리한테 통보할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뭐 다른 배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누군가 뭐 어쨌든 메가박스도 영화계 한 파트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는 분명히 아실 텐데 그 이성적인 생각을 확 접게끔 만든 무언가 압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메가박스가 그래도 큰 상영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상영을 하기로 했던 곳 아닌가요? 뭐 CJ나 맞습니다. 롯데는 상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처음부터 저희한테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럼 메가박스랑 그 상영 계약 같은 걸 맺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관례상 구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를 쓰신 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상영 중단했다는 이를테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법률적 자문을 구해봤는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실 생각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극장도 우리 영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극단적으로 우리 안 하면 뭐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네. 그쪽에서 상황 파악을 이제 좀 제대로 하고.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고,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와야 할 차례니까. 네. 일단 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극영화 제작하시던 영화인들까지 사회성 짙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화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뻗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 있었던 영화인들의 긴급 기자회견, 거기서 나온 얘기들 잠시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준익 감독과 정지영 감독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들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를 기획한다거나 영화를 찍을 때 눈치를 봐야겠구나. 특정한 단체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검열하면서 영화를 찍어야겠구나. 그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구나. 과연 문화형성 시대에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을 비롯한 창작자들이 자기 검열에 심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되는 표현의 자유의 억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메가스는 바로 재상영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단체가 압력을 가했는지 밝혀야 되고 이 일이 대한민국의 수치로 지속되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수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윤기호 PD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계신 영화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이죠? 네. 예,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왜 이 자리에 모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반도체로 하면 모든 전자제품 들어가잖아요. 예. 첨단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노동자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네. 다들 워낙 첨단 산업이라서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80명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고 200명이 넘는 피해자분이 생기셨어요. 예. 이른바 삼성 백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병에 대한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영화이고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그 돌아가신 고 황유미님 그리고 황유미님의 그 딸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6년 동안 움직이셨던 고군분투했던 황상기 아버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네. 그 제작이 끝난 상태인가요? 촬영은 끝났고요. 네. 지난 3월달에 촬영에 들어와서 5월 중순에 촬영을 끝내고 그 후에 지금 후반 작업이라고 해서 편집, 음악, 믹싱 작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영화는 조금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말씀하셨는데 다큐입니까 아니면 극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극영화이고요. 네. 아마 저희가 이 6년의 과정을 보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다큐라는 형식보다는 극영화로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저희가 극영화를 선택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 김태훈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네. 저하고 이제 박성일 PD가 이제 제작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훈 감독이 그 용의자 X 각본 쓰신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우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네. 처음 이제 이거 할 때 저희한테 배우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의외로 되게 흔쾌히 받아주셨고요. 그래서 네. 지금 주연 배우로는 박철민, 윤유선, 김규리 씨가 하고 있고요. 네. 주연을 하셨고
그리고 이경영 선배나 정진영 선배님 같은 또 좋은 배우분들이 우정 출연으로 네, 나와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스태프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일 흥행했던 베를린이나 도둑들을 찍었던 촬영 감독이나 총으로 해서 각자 파트에서 가장 최고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들 합류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려 내었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백혈병으로 일컬어지는 문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뭐라 할까요? 막연한 염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동기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 김태형 감독이나 저나 되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하게 된 게 김태형 감독한테 이제 제작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상업 영화를 만드는 PD이기 때문에 네.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겁이 났었거든요. 대본을 보고 나서 제가 하게 된 거는 그런 생각했던 제 자체가 좀 저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내 스스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고 이 작품 저에게 시나리오한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를테면 뭐 우리 영화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진 않았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저희는 처음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첫 마디가 돈을 모을 수 있겠냐, 배급할 수 있겠냐라는 네.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 제작을 할 수 있겠냐에는 사실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투자사한테 받지 못했고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과 개인 투자를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모자라죠. 근데 그래도 지금 저희는 여기까지 해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다음 문제는 아마 배급할 수 있겠냐, 극장에 걸 수 있겠냐일 건데, 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도 불가능하다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아직 세상에는 좋은 형님들과 누님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없습니까? 동생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협상, 그러니까 극장을 찾는 협상 있으면 네.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 가장 좋은 일이 하나 생긴 게 저희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저희가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상영을 첫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더 보다 편하게 많은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배급을 하는데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고 싶은데 아무 큰 대기업이랑 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금이 좀 모자라는 배급사와 어떻게 하면 잘 배급해 볼까라는 걸 저희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잘 되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호 감독님. 네. 그 메가박스와 재상영 협상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어쨌든 얘기를 먼저 건넸으니까 네. 이제 기다려 봐야 할 거고. 네. 근데 뭐 어제 신문에 나온 거에 의하면 결코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던데. 일단은 뭐 이 얘기를 던졌으니까 우리 영화도 뭐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한 영화니까 일단은 대답을 기다려야겠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인들 움직임이 아까 제가 스크린쿼터 투쟁 이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상규명위원회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일단 이제 위원장으로 정인청 감독님하고 변현중 감독님이 아마 힘쓰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PD협회에서 한 분, 제작자협회에서 한 분, 독립영화협회에서 한 분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이제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위원회의 구성이 끝난 건 아니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가 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제가 그 안에 자꾸 껴서 얼굴을 내밀면 마치
천안함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잘 안 물어보고 그 안에 잘 안 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난 해군 측의 가처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영화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화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소설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TV 드라마 쪽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소재가 한정을 시킨다는 지금 압박인 거잖아요. 네. 뭐 간단한 사랑 영화를 하더라도 뭐 주인공 배경으로서 정치가 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사랑 얘기가 극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너네가 알아서 뭐 사전 검열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죠. 예. 뭐 이름만 되면 많은 분들이 알만한 그 유명한 영화인들, 감독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가박스 같은 그 극장, 영화인들이 아예 보이콧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 극단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보고. 네. 뭐 사실은 아직 제가 정지현 감독님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곤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삐져 있어요. 예, 삐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그 거대 영화사들 굳이 가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독립영화관만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관객과의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날아갔다 아침에. 네. 이 영화 끝나고 제주도 내려간다. 네. 영화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제주도에서 언제 상영합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제 개인의 영화가 아닌 게 되어버려서 제 개인적으로 삐지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들어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메가박스가 됐든 그 외에 여타의 다른 어떤 거대 체인들이 빨리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관객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빨리 봐야 되는 영화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저희 메가박스 비중이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30개 중에 24개. 비중이 워낙 컸습니다만 상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7개관, 전국 7개관에서 하는데 이제 주로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 위주로 돼 있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대구 동성아톨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신의 손재라든지 이런 곳들이 조금씩 더 늘려는 가고 있어요. 늘려는 가고 있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하긴 하죠. 저는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는 상영관이 없습니까? 주안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윤기원 PD님, 이번 일, 영화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잠재적인 관객들에게 이런 사회성이 짙은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시작된 게 관객들이 그런 요구가 있고 니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창작자들은 사실 그거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천안함 상영 불가 판정 이후로 오히려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어떤 이유로 가지고 뭔가를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어떤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 그 설문조사에서 봤던 그 인터뷰 대답 중에 하나가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관객들이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어떻고 보거나 선택할 권리는 그 관객들한테 있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이 그 판단을 먼저 하시고 제작하신다는 거는 그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또 하나의 가족의 영화도 아마 저희가 열심히 만든 영화를 관객들한테 소통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를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시간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